meeting, everyone wants to know what kind of dog are you going to buy? This is a major issue. Our preference would be to get a shelter dog, but obviously a lot of shelter dogs are mutts like me. 미국 대통령의 애완견 퍼스트 독은 미국인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왔다. 인간에게 가장 친밀한 동물인 개. 현재 전 세계 4억 마리가 넘는 애완견이 살고 한국에만 300만 마리가 넘는다. 알려진 개의 종류만 400종 이상. 국내 애완견 시장의 규모는 1조 원이 넘는다. 미국의 개는 1년간 LA 시민이 먹는 것보다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다. 자신의 애완견에게 우리 돈으로 110억 어떤 개는 원의 너무 유산을 사랑받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개는 인간에게 쫓긴다. 1년에 10만 마리의 개가 버려지고 많은 애완견이 행동 문제를 일으킨다. 인간의 가장 오랜 반려동물 개. 우리는 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유기견이 민가에 나타났다는 신고를 받고 동물구조단이 출동했다. 마취약을 맞은 개는 그대로 달아났다. 덩치가 커서 마취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녀석은 다른 개들의 음식을 뺏어 먹으려 민가에 나타났다. 주변 숲속에 누워있는 개를 발견했다. 이거 지금 덫에 걸려있어요. 지금 이거 막 잘라져 있어. 올무에 걸린 거예요? 네, 올무에 걸려있어요 지금. 그래서 올무는 개의 목을 반 가까이 파고들었다. 목숨이 위험한 상황. 키웠던 것들인데 나와서 잊어버려가지고 못 찾다든가 그냥 또 이제 집을 이제 이사 가버리면 그냥 개를 놓고 가버리거든요. 이게 이제 누가 그런 생각이 돼요. 이제 저렇게 집에 오니까 이거 잡아먹으려고 올무는 거. 목을 감고 있는 올무를 제거했다. 이거 목이 요건 강아지 목이라고 이게. 근데 지금 개가 이렇게 굵으니까 이게 다 잘라버리지. 일단 동물구조단체에서 보호하면서 목의 상처를 치료하기로 했다. 보호소에는 수백 마리의 유기견이 있다. 주인에게 사랑받던 개들이 어느 날 버려졌고 이제 입양될 기회만을 기다리고 있다. 좀 안타깝지만 저희가 그 아이들이 자연적인 생명이 닿을 때까지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2달, 3달 이제 그 보호 기간이 지나면 다른 아이들이 또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보호소에 이제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만약 또 그 세금으로 또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지금 안락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6월달에 들어온 애들이 이제 9월달에 안 들어오는 경기도의 한 애완동물 장례식장. 강아지 한 마리의 화장이 진행되고 있다. 야, 여기네. 정신 차려. 응? 그럼 제가 좋은 데로 가겠어? 못 가겠어? 강아지의 장례도 사람과 비슷하게 진행된다. 화장한 개의 뼈가루를 종이에 담고 납골함에 넣어 보관한다. 아버님이 데려왔어요. 아버님이랑 싹 같이 있다가 우리 아버님 돌아가신 걸 이 개가 발견을 했어요.
새벽 1시가 넘었는데 다들 자는데 막 아버지 방문을 긁어가지고 가보니까 아버지가 막 운명하시더라고요. 그걸 받고 이 개를 더 사랑하게 됐고, 근데 그래 우리 아들이 미국 간 아들이 또 좋아했고, 딸 우리 집사람 엄마 친딸 같이 그렇게 좋아하고 뭐 한 가족 같이 지냈어요. 장례식장 위층에는 납골당이 있다. 아끼던 개의 유골을 보관한 사람들은 자주 찾아와서 개와의 추억을 되새긴다. 엄마를 또 많이 따라서 엄마는 약간 요즘도 계속 우울해하시고 12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니까 더 많이 생각나고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납골당에는 수백 개의 유골이 보관돼 있다. 유골과 사진으로 남은 애완견들은 주인에게 애틋한 감정과 행복한 기억을 남겼다. 주인과 차를 타고 얌전하게 이동하는 개 2마리. 주유소에만 들어가면 짖기 시작한다. 기름을 넣고 나올 때까지 주유원을 향해 맹렬히 짖는다. 집안에서도 낯선 손님이 오면 달려가 짖기 시작한다. 매일 음식 배달을 오는 사람도 음식을 문 밖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두둥기는 소리라든가 아니면 문을 열고 닫고 하는 소리라든가 아니면 바람을 심하게 부는 날은 이렇게 창문이나 창틀이 흔들리거든요. 그러면서 문도 이렇게 지금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강아지가 계속 쉬지 않고 짖어요. 어느 정도 짖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모든 소리가 고요해질 때까지 짖고요. 낯선 사람의 경계심이 강한 개들을 주인은 진정시키지 못한다. 이 개들은 왜 그럴까? 애견 인구가 증가하면서 개를 데리고 공원을 산책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산책하는 사람들과의 갈등도 자주 생긴다.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고 무서워서. 어떤 경우에 갑자기 이렇게 가고 있는데 좀 큰 개가 탁 저한테 가까이 오면 아우 깜짝 놀라요. 주인 입장에서는 안전하다고 하는데 개가 무슨 발작적 행동을 할지 그걸 어떻게 보장해요? 한 식구를 생각하기 때문에 어차피 타인에게 피해를 안 주게끔 뭐 배변 봉투라든가 뭐 다 준비하고 오기 때문에 그렇게 거부 반응 느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때는 안 치우고 그냥 가서 불러서 이거 치우라고 제가 그렇게까지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푸시럭푸시럭 뭐 꺼내서 치워가지고 가요. 오, 대개는 불쾌해요? 아, 기분 나빠하죠. 뭐 자기가 잘 할 건데 잔소리 했다는 태도이기도 하고. 최근에는 길이가 자유롭게 늘어나는 개끈이 유행한다. 이 끈으로 개를 데리고 다니면 개가 공원에서 매우 넓은 공간을 차지하게 된다. 개가 긴 줄에 묶여 있게 되면 주인을 중심으로 해서 원을 그리면서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적게는 5, 6명, 많으면 10명 이상의 공간을 개 한 마리가 차지하게 되는 거고요. 여러모로 피해를 주는 상황이 생길지 모릅니다. 서울의 한 반려견 훈련 동호회 모임. 훈련의 주제는 각측 보행, 개가 주인 옆에서 따라 걷게 하는 것이다. 왜 개는 주인에 따라 걸어야 할까? 바로 여기에 개의 행동을 이해하는 비밀이 있다.
주인 앞서서 개가 먼저 치고 나가는 이런 형태의 보행 방법은 개가 주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두머리라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열상의 문제로 인한 행동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개는 늑대에서 진화했다. 무리 속에서 서열에 따라 사냥하는 늑대의 본능은 아직도 개에게 많이 남아있다. 사냥개들은 우두머리개의 지휘에 따라 사냥감을 쫓는다. 자신의 무리 내 서열에 따라 역할을 분담한다. 서열 유지는 야생에서 집단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한 사냥개 사육장 훈련이 한창이다. 이 무리에서 개의 위계를 확인할 수 있다. 얘는 열심히 찾아. 주인한테 뭔가를 갖다 줘야 되거든. 이리 와, 볼. 이리 와. 얘가 1번이에요. 나 다음 2번. 2번이고 리더견이지. 우리 사냥개에서 제일 리더견. 질서 위계를 확실히 잡아요. 밑에 개들이 잘못되면은 충분히 남으라고. 떠올, 이리 와. 이리 와. 얘가 2번. 이제 개 중에서는 2번이고 나하고 같이 하면 3번. 서열 1위의 리더견을 중심으로 수컷들이 2, 3, 4위를 차지한다. 암컷은 서열에서 벗어나 행동한다. 위계는 식사 시간에 드러난다. 리더가 사료를 먼저 먹는 동안 누구도 접근하지 않는다. 서열 1위가 식사를 마치자 2위가 먹기 시작한다. 3위와 4위는 더 기다려야 한다. 사냥할 때 리더는 사냥감의 냄새를 맡고 나머지 무리를 이끈다. 리더가 먼저 달려와 영역을 확인하자 서열 2위, 암컷, 그리고 3위, 4위의 순서로 우두머리로 쫓아 달려온다. 1번 대장이 오고 2번 오고 암컷이 오고 3, 4번에 온다고 이렇게 오는데 이것은 진짜요. 누가 못 말려요, 이 상황은. 개가 사람보다 앞서갈 경우 개는 주인을 자신의 아래 서열로 인식할 수 있다. 우두머리가 앞서 걷는 개의 습성 때문이다. 개가 사람을 끌고 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개는 본능적으로 서열을 만든다. 태어난 지 한 달이 채 안 된 이 포인터 새끼들도 서열 경쟁을 벌인다. 장난치며 노는 과정에서 서열이 정해진다. 목물기, 찍어 누르기, 발로 치기. 올라타기는 다른 개에게 우위를 주장하는 행동이다. 이 전박이 녀석은 새끼 중에 지배 본능이 가장 강하다. 힘없는 새끼를 올라타고 물어뜯으면서 힘을 과시한다. 이 과정에서 서열이 만들어진다. 새끼들 간의 위계는 사료를 먹을 때도 드러난다. 사료가 들어오자 어미와 새끼를 가리지 않고 정신없이 사료를 먹는다. 힘없는 문열이는 경쟁에서 밀렸다. 힘센 다른 형제들 사이에서 먹이를 차지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크기 차이가 좀 나네요. 네. 이 정도면은 한 2배 정도 차이 나는 거죠. 무게를 따졌을 때는 아마 지금 한 1kg 정도 차이 날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잘 먹고 지배적인 행동을 보인 개들이 나중에 커서도 서열적으로 서열이 우위에 서는 강아지들이 많죠. 생후 2달, 제법 자란 새끼들은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서열을 만드는 행동도 더 대담해진다.
점박이가 덤비자 다른 새끼가 스스로 배를 드러낸다. 배를 드러내는 것은 완전한 복종을 뜻한다. 가장 약한 부분을 노출해서 점박이의 우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 개는 생후 4개월인 맹인 안내견 후보다. 일반 가정에 입양돼서 1년간 적응 훈련을 한다.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개는 기다려야 한다. 사람이 개보다 윗서열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훈련이다. 아이들의 식사가 끝난 후 사료가 주어진다. 자연스럽게 개와 사람의 서열이 만들어진다. 오빠 세게. 놀 때도 엄격한 서열이 유지된다. 개는 침대에 올라올 수 없다. 5년 25년. 우리 올라오면 야단쳐서 침대에서 내린다. 그냥 이쁘니까 소파나 침대 같은 데서 이제 앉고 자거나 같이 앉아 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거는 개들로 하여금 내가 이 사람하고 동등한 자리 위치에 차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하면서, 그러니까 좀 한마디로 좀 버릇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들이 굉장히 그냥 기본적으로 굉장히 만만하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데다가 막 이제 같이 소파에서 앉고 있고 침대에서 앉고 자고 이러다 보면은 자기들이 서열이 더 높다고 생각하게 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서열 다툼을 할 때 서열이 위인 개는 소파 위를 차지하고 아래 서열이 올라오지 못하게 한다. 못 올라오게 하는구나. 어차피 개들은 사람하고 같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가족 내에서. 그러면은 나는 이 집의 막내로 모든 가족들에게 이렇게 순종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를 가르쳐 줘야 될 필요가 있죠. 이런 서열 훈련을 통해 한 마리의 맹인 안내견이 탄생한다. 다양한 개들이 모인 무리의 서열은 어떨까? 이 유기견 집단은 2마리의 우두머리가 있다. 브리타니종 럭키와 토종개 마루다. 이 집단에 젊은 수컷이 새로 들어왔다. 힘이 넘치는 수컷 뚜기가 들어오자 우두머리 럭키가 긴장한다. 뚜기는 견사 주변에 소변을 본다. 그 자리에 마루가 소변을 본다. 다른 곳에 뚜기가 소변을 보자 마루가 다시 그 자리에 소변을 본다. 자신의 소변으로 다른 녀석의 소변을 덮어서 영역을 주장하는 우두머리들 간의 경쟁이 벌어진 것이다. 냄새를 남기기 위한 소변 경쟁은 하루 종일 계속됐다. 신참은 다른 개들과 약간의 신경전을 벌였지만 큰 다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날 우두머리 럭키는 가장 먼저 사료를 먹었다. 다음 날 아침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다. 개들이 뚜기 근처에 가지 않고 반대편에 모여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뚜기는 주변에 오는 개들을 공격했다. 녀석은 암컷 리트리버를 차지하고 다른 수컷들의 접근을 막고 있었다. 오늘은 이 녀석만 영역 표시를 한다. 우두머리 럭키가 이상하다. 등과 목에 다른 개의 침이 묻어 있었다.
녀석은 어젯밤 뚜기에게 호되게 당한 것이다. 뚜기는 어젯밤 쿠데타를 일으켜 무리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이제 집단의 우두머리는 뚜기다. 다른 개들은 뚜기 근처에도 가지 않는다. 사료도 이 녀석이 가장 먼저 먹는다. 럭키는 사료를 먹지 못하고 구석에 엎드려 있다. 뚜기가 럭키를 확실히 제압한다. 럭키의 귀에 주둥이를 대고 사납게 으르렁거리면서 위협한다. 다른 우두머리 마루는 벌벌 떨 뿐이다. 구석에 럭키를 몰아넣은 뚜기는 계속해서 녀석을 위협했다. 서열 싸움 중에 하나인데 유혈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검정색 브리타니가 나보다 세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죠. 뚜기가 내가 너보다 강해 라고 올라간 거죠. 견사 생활이 아니고 야생이었다면 100% 퇴출된다고 봐야죠. 이 무리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을 정도인 것 같아요. 무리의 안정을 위해 뚜기를 다시 빼냈다. 럭키가 다시 사료를 먹기 시작했다. 긴 하루가 지나간 것이다. 조용히 하시면 됩니다. 조용. 가자. 이 녀석들은 닥스 훈트종이다. 원래 오소리 사냥개로 매우 활동적이어서 다루기 쉽지 않은 견종이다. 레벳. 여기 닥스훈트 2마리와 이 집 식구들은 매우 흥미로운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녀석들은 집안에서 어디로든지 자유롭게 이동하고 뛰어다닐 수 있다. 하지만 이 녀석들에게 금지된 공간이 있다. 바로 안방이다. 개들은 주인의 공간을 침범 못하게 훈련받았다. 먹을 것에도 유혹되지 않는다. 주인과의 서열이 확실히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와, 또 무슨 공물상. 아이들과의 관계는 어떨까? 겉으로는 좋아 보인다. 개 식사 시간. 아이가 먹이 주변에 손을 뻗자 사납게 으르렁댄다. 아이의 우위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다. 이번에는 주인 차례. 주인은 개에게 뼈를 주고 레벳. 다시 먹이를 뺏는다. 레벳. 개는 순순히 먹이를 놓는다. 레벳. 주인의 우위를 인정하는 행동이다. 개는 리더 앞에서 스스로 드러눕는다. 약한 곳인 배를 주인에게 맡기는 적극적인 복종 행동이다. 계속 움직이지 말고, 응? 이렇게 데려다가 좀 잠깐만. 아이가 강제로 뒤집고 배를 만지며 달래본다. 놔줘볼래? 봐봐. 하지만 손을 놓자 그대로 달아난다. 이 가족은 아버지, 오빠, 동생, 개의 순서로 서열이 잡혀 있어야 하지만 개의 머릿속에는 아버지, 오빠, 개, 딸의 순서로 서열이 잡혀 있다. 개가 딸보다 높은 서열이다. 수많은 가정에서 사실은 그런 서열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안타깝게도 개가 윗서열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경우는 모든 가족 구성원보다 개가 가장 우두머리 서열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 상당히 이상한 행동들을 만들어 내게 되는데요.
개가 먹는 음식물을 전혀 가족들이 뺏거나 컨트롤할 수 없게 된다든가, 개의 귀라든가 꼬리라든가 아니면 특정한 신체 부위를 만지려고 하면 개가 으르렁거리고 문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아랫서열이 우두머리 서열을 어떻게 보면 간섭을 하거나 방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개들은 공원에서 주인보다 앞서 달린다. 주도권이 개에게 넘어간 상태로 개가 주인을 끌고 산책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집안에서도 개들은 주인의 침대 위에 올라온다. 주인은 새끼가 귀여워서 침대 위에서 재우기 시작했고, 다 자란 개들은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주인 위에서 잔다. 계속 처음에는 내려보기도 했는데 이게 적응이 잘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깊숙이 잠들고 일어나 보면 목 주변이나 머리 주변에 있더라고요. 녀석들은 주인이 손으로 사료를 줘야 먹는다. 개에게 먹이를 주는 일은 쉽지 않다. 웬일이야. 자궁이 아파요. 주인을 문 녀석은 다시 먹이를 달라고 다가선다. 실제 강아지들이 견주분들을 많이 물고 있습니다. 원인은 뭐냐면 철저하게 주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인데, 그것은 다 견주들의 잘못입니다. 주도권이나 주도력을 빼앗지를 못하고 오로지 맹목적인 사랑으로만 강아지를 돌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들이 사회화가 부족할 경우 낯선 사람에게 짖는다. 리더십이 없는 주인은 개를 진정시키지 못한다. 이 상황에서 개와 소통은 불가능하다. 사람에게 짖는 것은 주인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다. 자기의 재산, 또 나를 지키기 위한 경계의 지짐일 것이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견주들은 통제를 한다고 하고 있지만 결국 견주의 무릎 위에서 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한테도 동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맹렬히 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개는 충견이 아니고 자꾸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개가 더 낯선 사람들에게 공격적인 성향을 보여서 아주 매우 위험하게 될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무심코 개를 사람 위에 올리기 시작하면 개는 주인을 아랫서열로 오해하고, 그때부터 개의 행동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주인과 개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의 한 애견 카페. 이 개는 닥스훈트다. 옆에 개는 아일리시 울프 하운드. 가장 큰 개 종류로 최대 90kg까지 나간다. 개처럼 다양한 크기와 외모, 모양을 지닌 동물도 드물다. 애견 관련 협회에 등록된 개의 종류만 수백여 종. 크기, 모양새, 털의 색깔, 몸무게가 각각 다르지만 모두 다 개로 분류된다. 개는 왜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한 것일까? 두 마리는 슈나우저 종류다. 자이언트 슈나우저를 애완용으로 개량하면서 미니어처 슈나우저가 나왔다. 어미와 새끼가 아닌 서로 다른 종류의 개다. 얘는 아까 말라미트랑 늑대하고는 다르게 생겼어요? 네, 얘네는 사람이 이제 개량한 견종으로, 특히 주둥이가 아까 전에 늑대보다는 주둥이가 많이 짧아지고 또 귀도 이렇게 처지고, 그리고 형상 자체가 사람, 특히 어린 아이들 얼굴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개는 늑대에서 진화한 종이다.
지금도 많은 개들이 늑대와 닮았다. 골격과 두개골 모양도 비슷하다. 사람이 개를 키우면서 애완견의 두개골 모양이 변했다. 불독, 퍼그, 시츄처럼 주둥이가 짧은 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고이건 아니건 이 개들의 얼굴은 아기의 얼굴을 닮게 진화했다. 아기를 우리 강아지라고 부르던 것은 나름 근거가 있는 셈이다. 개의 품종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행하는 것일까? 이 개는 복서라는 종이다. 이 녀석은 어떻게 진화했을까? 원초적인 건 이제 마스티프 계열이랑 그다음에 이제 불독 쪽 혈 섞이고 그 나중에 이제 좀 들어간 게 이제는 저 그레이트 댄 같은 경우가 들어갔습니다. 요즘 모든 견종이 다 그렇지만 이제 거의 만든 견종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친화되게 많이 만들어 놓은 견종입니다. 이 두 마리는 도그쇼에 출전해 개의 유행을 창조하는 패션 모델이다. 신체 특성을 최대한 표현하기 위해 어릴 때부터 자세를 훈련한다. 그때 좀 유행에 맞는 또 타입이 또 있더라고요. 이게 뭐 좀 타이트한 이런 스타일을 또 선호할 때가 있고 아니면 또 이렇게 좀 시원시원한 모습을 또 선호하는 때가 있고요. 이제 제일 첫 번째 골로 생각을 하는 거는 건강, 그다음에 그 견종이 갖고 있어야 될 고유적인 성격, 그다음에 이제 스탠다드에 가장 가까운 모양새. 애견단체의 도그쇼 현장. 많은 견종들이 출전해서 다른 개와 신체적 특성을 비교하고 가장 우수한 개를 선발하는 무대다. 미용을 통해 개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이지 않게 해야 한다. 이 아메리칸 코카스페니얼은 두상을 살리기 위해 이마털을 남기고 나머지 머리털은 깎는다. 녀석은 자신이 속한 그룹에서 다른 개들과 경쟁한다. 심사위원은 개의 치아와 골격을 살펴 견종에 맞는 표준적 특성을 가졌는지 확인한다. 개의 걸음걸이도 심사에 포함된다. 아메리칸 코카스페니얼이 경쟁자를 제치고 상을 받았다. 킹이라고요. 그 그룹에서 이제 순놈 중에서 1등한 거예요. 그룹에서 같은 그룹에서. 이제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BIS전만 남았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이제 전체 견종 중에서 최고를 뽑는 거예요. 그 나이대에서. 각 그룹에서 우승한 강아지들이 최고상을 받기 위해 경합한다.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오늘 강아지 부분에선 그레이트 피레니즈가 1등을 차지했다. 외국 심사위원, 저명하신 심사위원이 께서 이제 저한테 큰 상을 주신 거는 이제 저한테는 큰 영광이고 그만큼 저에게 인정을 해주셨으니까 너무 기쁩니다. 이것도 하나의 광고이고 또 하나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많이 찾아주시고 많이 알아봐 주시고 금방 이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죠. 우승자는 가장 표준적인 개로 인정되고 많은 후손을 남긴다. 이렇게 개의 형태와 유행이 창조된다. 경기도에서는 동물등록제를 시범 실시했다. 2009년 10월부터 태어난 지 3개월이 지난 반려동물은 관할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바코드 번호가 입력된 마이크로칩을 동물의 몸에 삽입한다. 해마다 느는 유기동물 수를 줄이기 위해서다. 칩의 바코드 번호는 스캐너로 확인한다.
개의 바코드 번호와 정보가 보관되고 애완동물 등록증이 발급된다. 개에게 인식표를 붙이고 주인은 동물 등록증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 작년에 경기도에서 유기동물 발생이 한 2만 건이 됐습니다. 이 마이크로칩을 하게 되면 유기동물 숫자가 줄어들고 잊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 그 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책임의식도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기견은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킨다. 시와호 부근 갈대숲에는 많은 고라니가 서식한다. 여기서 고라니 보세요. 이것도 이거 속 내장만 꼭 이렇게 파먹어요. 들개가 고라니를 공격해서 물어 죽였다. 이 뒤에 있는데 이렇게 이 동물들은 야행성이거든요. 야행성은 지금 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개들은 후각이 발달해가지고 그런 냄새를 인해 가지고 그런 걸 빨리 찾아냅니다. 그래서 가만히 야행성일 때 낮에는 잘 못 보니까는 공격을 당하게 되죠. 지금 전번에도 한 약 30마리가 죽었는데 야생동물은 살 수가 없고 얘네들 천적은 개들입니다. 마취총을 준비해서 들개를 추적하기로 했다. 우리가 단속을 안 했더니 근처에서 들개와 고라니 발자국을 발견했다. 이런 고라니들이 여기 발자국, 고라니 발자국. 그러니까 개발자가 어떤 거예요? 요거 개발자국이거든요. 바로 보면은 고라니 발자국. 그렇죠. 이런 이 개들이 이제 고라니를 이제 쫓아가는 거죠. 이렇게 많이 파여진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거리를 많이 두거든요. 어떤 거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발자국이 팍팍 찍힌 거예요, 이게. 여기 덮쳤죠. 덮쳤죠. 아, 이게 고라니 여기 개니까. 네, 덮쳤죠. 개가 고라니를 덮쳐서 이게 발자국이 예, 발자국 만들어진 거죠. 안 한 사람 없지. 시화공단에서는 경비용으로 큰 개를 키운다. 공장을 옮길 때 버려진 개나 키우던 개들이 집을 나와 들개가 된다. 공장에 이제 사람들이 전혀 근무를 안 하니까 불러놓거든요. 불러놨던 개들이 나와버린 거지, 밖으로. 그러니까 주인이 있는 개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녀 버려요. 짜장면 배달하는 사람들은 그 개들이 쫓아다니니까는 이쪽으로 배달 안 한다는 그런 얘기까지 있어요. 그날 오후 들개를 발견했다. 마취총을 쏘기 위해 접근했지만 경계심이 높은 들개는 곧 달아난다. 발견된 개는 2마리. 인간에게 버림받은 경험이 있는 들개는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강해서 잡기 힘들다. 갈대숲에서 들개 둥지를 발견했다. 이렇게 여기서 개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보금자리 해놓고서 자고서 나가서 활동해 보려는. 밤늦도록 찾았지만 들개는 나타나지 않았다. 뜻밖의 일이 발생했다. 이거 저기 77 도로가에 있던 큰 개 한 마리를 구조했다. 차에 치여 움직이지 못했다.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았다. 부러졌으면 일단은 주로 교통사고 나면은 이 음치뼈 쪽으로 이쪽으로 많이 다친다고요. 이 샴푸 길도 여기 괜찮잖아요. 털이 잘 손질된 걸로 봐서 주인이 있는 개다. 목에는 전화번호가 걸려 있다. 이 사람들도 잘못해서 집에서 이 개가 이 큰 개가 없어지면 벌써 알 텐데. 주인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개는 버려졌다. 다음 날 아침 다행히 다리가 부러지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하지만 어젯밤 차에 치인 달마시아는 내장이 파열돼 죽게 됐다. 개들은 왜 버려지는 것일까? 이 개는 아프간 하운드다. 광고에 출연해 인기를 끌고 보급이 늘었다. 하지만 충동적으로 개를 살 때 개의 특성은 고려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 개는 보더콜리다.
원반 물기의 명수로 영화와 광고에서 인기를 끌었다. 이 원반 물기에 보더콜리 사육의 비밀이 숨어있다. 목양견이라고 해서 양을 키우고 양을 쫓아다니는 그런 성능을 극대화시킨 견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심에서 키우다 보면 운동량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원반을 통해서 이 녀석이 이제 운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같이 이제 즐겁게 이제 즐기는 어떤 개념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중형견이나 대형견들은 그 에너지원을 발산을 못하면 많은 스트레스가 이제 오게 돼서 성격이 사나워진다든지 하루 종일 운다든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어떤 성격이 고착화될 수도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 녀석은 4개월 된 보더콜리 새끼다. 10kg 가까이 나간다. 물기에 집착하는 보더콜리의 특성이 나타난다. 다 큰 보더콜리와 비교했다. 성견은 20kg이 넘는다. 실내에서 키우기에는 너무 크다. 이 정도 크기에 또 이 정도 활동성을 가진 개가 이 좁은 이제 실내 환경에서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다니면 집안 자체가 이제 항상 이제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그리고 이제 뭐 한 번씩 수컷 같은 경우는 마킹을 하면 이제 온 집안에서 이제 오줌 냄새도 끊이지 않게 되는 거죠. 또 보더콜리 견종 자체가 또 털이 굉장히 많이 빠지는 견종입니다. 어렸을 때 이쁘니까 이제 나중에 컸을 때를 생각 안 하고 이제 무작정 이제 입양을 했다가 나중에 이게 커서 그 개가 이제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했을 때 이제 실내에서 감당을 못해서 이제 몰래 갖다 버리거나 이제 모른 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꼬마 돼지 베이브에 나오는 성체 빼고는 이렇게 큰 개를 본 적은 없고요. 지금 그래서 무척이나 당황스럽고요. 저희 개를 보시면은 작은데요. 예, 성견 무척 크네요. 이 개는 제대로 걷지 못하고 절뚝거린다. 운동시키지 않고 실내에서만 키워 비만해졌고 결국 고관절이 상했다. 앉았을 때 뒷다리가 바깥으로 돌아간 게 보인다. 정상인 개와 비교하면 차이가 두드러진다. 고관절이 약한 대형견의 특성을 모르고 키우다가 건강이 악화된 경우다. 다리가 O다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X자 모양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경우가 다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관절면 자체가 울퉁불퉁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관절면이 또 납작한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서로 뼈와 뼈가 맞닿음으로써 관절의 기능이 소실된 상태에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 그것이 다리를 절게 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개의 신체적, 기질적 특성을 아는 것은 개를 키울 때 매우 중요하다. 이 개는 쉬지 않고 짖으면서 집안을 뛰어다닌다.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서 키우기 힘들 지경이다. 주인의 화장품을 물어뜯어 성한 게 없을 정도다. 개는 왜 이렇게 행동할까? 그러면 동화하고 이거 같이 한번 떠나볼까요? 원래 코카란 견종은 네? 사냥개라고 해요. 사냥개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활발하고 액티브한 견종인데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네? 모든 물건에 다 호기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다른 쪽으로 소비를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하고 있질 않는 거죠. 활동량이 부족한 개는 집안을 뛰어다니며 스트레스를 푼다. 사냥감을 물고 오는 습성을 이용해 운동시키면서 개를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다. 주인이 던진 공을 문 개는 주인이 아니라 훈련사에게 돌아온다. 같이 놀고 싶어 하는데 본주님은 자꾸 공을 뺏어만 놨지 걔하고 안 놀아준 거예요. 네. 공을 갖다 주면 또 뺏어서 어디다 숨겨놓을까 봐 걔가 안 갖다 주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이 아니잖아. 그래 엄마 놀자. 개를 훈련해서 문제점을 교정해 보기로 했다.
녀석은 며칠 만에 기본 복종 훈련을 마칠 정도로 영리한 개였다. 옆에서 훈련사를 따라 걸으면서 지시대로 움직이는 얌전한 개로 변했다. 테스트해본 결과 집중력도 좋고 두뇌가 일반 다른 코카들처럼 명석하고 판단력이 빠르고 충분히 명견이 될 수 있는 견인데 견주님의 충분한 리더십이 없었고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말썽 꾸러기로 커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병원은 1년간 노인병 환자 치료에 개를 이용하는 동물 매개 치료를 실시했다. 얘 이름 누군지 좀 크게 좀 알려주실래요? 치료견에게 먹이주기, 좋으세요? 치료견을 이용한 미술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강아지 이름. 환자들은 이 활동을 통해 다른 치료에서는 받을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자극을 얻는다. 야, 잘 먹죠? 1년간의 치료 효과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잘하셨어요, 아버님. 동물이라고 하는 새로운 소통의 기회를 줘서 지속적으로 흥미를 유발을 하고 또 그런 분들에게 재활 욕구를 상승시킬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동물들을 만지고 느끼고 소통하는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됨으로써 그분들이 잊어버렸던 운동 능력을 다시 개선하는 데 동물 매개 치료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 반려견 훈련 동호회는 개들을 데리고 동물 매개 치료 자원봉사를 한다. 잘 키운 개들은 환자와 소통하며 회복을 돕는다. 개의 본성을 이해하고 키울 때 인간과 개의 평화로운 공존이 가능할 것이다. 당신의 개는 어떤 개로 자랄까? How much is that doggy in the window? The one with the waggly tail. How much is that doggy in the window? I do hope that doggy is for sale.